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내일부터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습니다. 지난해 심야 시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는 등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일부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개장합니다. 구는 매년 야간 익수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심야 시간 안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2명이 숨졌고, 지난해 7월 송정해수욕장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허술한 야간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나자 구는 올해부터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력도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3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망루 색깔도 모두 다르게 설치됩니다. 지난해 도입한 지능형 CCTV도 딥러닝 기능을 통해 매년 정확도가 높아지며 사고 예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야간 입욕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경고하고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모두 98건의 위험 상황을 포착해 안전사고를 막았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입니다. 딥러닝이라는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완을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은 올해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거나 보완 발생하면 내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지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이 같은 노력이 피서객 안전 확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부산 모 특수교사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조례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학생 B군을 3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군이 만 18세를 넘어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행인 3명을 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행인 1명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치의 병에 걸리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용서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식자재 전문 매장 인근 공터에서 불이 나 차량 10여 대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터에 쌓여있던 부탄가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인 전원은 오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안에서 규제 신속 확인 등 일부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현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안 발의에 힘을 모아준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남북권 번영을 위한 법적 기반인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도 330만 부산 시민의 바람과 염원을 추진 계획에 충실히 담아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오늘 오전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예정이며 기획경영본부와 건설본부, 건축본부 등 3개 본부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모든 직원은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 직전까지 수강료를 받다가 갑자기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학원 A 원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여러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사전 공지 없이 지난 27일 갑자기 문을 닫았고 회원 30여 명은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초까지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했고 불과 하루 전 폐업을 공지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대학 축제에 뉴진스 등 최정상급 가수가 공연을 펼치며 큰 화제를 모았지만 지역 주민 등 외부인의 출입을 지나치게 제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뉴진스를 비롯한 최정상급 가수 초청에 지난해 2배 수준인 3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가림막까지 치는 등 사실상 외부인 관람을 가로막아 국립대로서의 지역사회와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연예인들을 불러 대학교에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들의 축하 무대가 주가 돼 대학 축제의 의미와 본질이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피란 수도 부산 문화유산 9점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시 문화유산에서 제외됐던 부산항 제1부두가 마침내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부산시는 그제 부산항 제1부두 일대 2만 4천 m 부지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했습니다. 1911년 들어선 항만시설인 제1부두는 개항 이후 부산 대표 항만으로 활용됐으며 6.25 전쟁 당시 전쟁 물자와 생활용품 보급지 역할을 하는 등 피란 수도 기간 국제협력의 상징이었던 점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반려견 순찰대 선보식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남구와 수영구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해온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 동래구와 금정구,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으로 확대해 158개 팀이 순찰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해 반려견 순찰대는 3,000건에 달하는 순찰 활동을 통해 112 신고 26건, 120 신고 371건 등 성과를 냈습니다. 제20회 부산국제무용제가 다음 달 7일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하늘영 극장에서 개막식과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합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2.3도, 습도는 6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